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두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제가 무지 바빴어요. 이번에 새로 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하면서 굉장히 바쁜 주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스케줄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두 주간의 시세와 또 제가 이번에 외부 강의 때문에 맡게 된 금리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까지 연계되는 이야기들 잠깐 해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아파트는 더샵 센트럴파크 1입니다.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있는 그 멋진 물결 무늬의 그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용 96제곱미터, 그러니까 39평형이라고 불리우는 단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매매 가격은 지난주에 조금 다양한 가격대로 이제 형성이 됐었어요. 9억대 가격이 있고 8억대 가격이 있어서 그 중간 가격인 8억 5천을 적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북서방향으로 보이는 데는 센트럴파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쪽을 향하고 있는 그 호실에서는 바로 이 센트럴파크가 보이거든요. 이 뷰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를 줍니다. 전세 가격은 109의 특징상 너무나 그 생활 환경도 좋고 학교, 학원가를 도보로 접근하기도 좋고 공원도 가깝고 이런 여러 장점 때문에 항상 109가 탄탄한 편인데 역시 그 정도의 가치는 보이고 있습니다.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결무늬 외관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운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워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관리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월세는 항상 요즘 그렇습니다만 매물은 많지 않으나 거의 전세 가격 수준인 보증금 3천에서 5천 그리고 200만 원 이하로 주로 거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퍼스트파크 14블럭입니다. 인천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가격 차이가 난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14블럭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역에서 500m 이내는 보통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도 작은 상가들이 밀집을 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환경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84 타입 기준으로 11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가격대 실거래가 있었고요. 한 10억 5천 좀 11억 안 되게 적어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에서도 충분히 가깝고 그 생활 환경이 되게 좋습니다. 쇼핑몰, 대형 마트도 근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학생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학원가가 109 위주로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는 있다. 요거는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역시 거래 매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200만 원 안 되는 5천에 한 180 정도 요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09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입니다. 오늘은 전용 101제곱미터, 그러니까 42평형 정도 봤습니다. 이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는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에서도 가깝죠. 또 쇼핑몰들 이어지는 그 라인에 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바로 공원들이 역시 붙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 굉장히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그 509 내에서는 지어진 지가 조금 됐다라는 것 때문일까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습니다. 또 저평가된 많은 단지 중에서 가장 입지적인 요건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도 8억에서 8억 5천 9억이 좀 안 되는 가격대 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당히 접근이 아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세 가격 주로 4억 내에서 잡히는데 아무래도 이 융자라든가 그 융자가 없는 집 이런 집들은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생활 환경이 좋고 아이들 키우기도 참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인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로서 골라오시면 어떨까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오늘은 전용 120제곱미터 그러니까 49평형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 정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양 가격이 약 11억 5천 12억 정도가 되고 프리미엄은 한 3억에서 4억까지도 된다. 그럼 이것만 해도 15, 6억인데 중도금을 만약에 이자를 또 부담을 해야 한다면 한 1억 가까이가 더 올라갔다. 그리고 양도세도 있다. 그러면 얼마예요? 보통 16억 17억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비싸게 부르네요. 그러면서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가격대 이게 맞습니다. 사전 점검을 마치고 나서는 보통 집에 대한 만족도들이 너무 좋아서요. 가격은 쉽게 매도인들, 임대인들이 낮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는 글쎄요 많이 높게 내세요. 실제로 대부분은 7억에서 8억, 그러니까 한 7억 5천 정도, 3.3제곱미터당 한 1,500, 1,600 요 정도 되는데 송도에서 제일 강한 109 학원가 수준보다도 지금 더 높게 측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 분명히 있고 다 좋습니다. 초반에 아직 환경들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를 기준으로 한 300에서 350만 원, 그리고 보증금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 제시를 하는데 이 보증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뭐 억당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요즘 최근에 거래가 오피스텔 매매가 조금씩 있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송도 AT센터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많이 붙다 보니까 에이 그냥 사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AT센터 같은 경우는 1억 6,800이니까 거의 분양가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그 정도 가격대에 거래가 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6.7평인데 전용이 복층형으로 되어 있어요.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이 복층 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한 부동산 테크의 하한가 시세의 90%가 바로 1억 4천대이기 때문에 거의 이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한 70만 원, 75만 원 정도에서 전입 유무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송도 스카이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투룸이고 욕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총 50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에 서거 뷰가 다 좋고요. 약간 컴팩트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혼자 살기 또는 신혼부부 정도가 살기에는 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해봅니다. 분양가가 한 3억 3천, 3억 5천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은 호수가 보이고 이렇게 좀 트인 라인들이 5천, 6천, 어떤 분은 1억도 부르시더라고요. 프리미엄. 근데 요 정도 그러면 한 4억 내외거든요. 송도에서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투룸 한 3억 5천에서 3억 7천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저층이나 또 시티뷰 쪽에서는 한 3억 5천대에서도 거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내놓으시는 분들은 뭐 3억까지도 내놓고 싶으시겠죠. 근데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격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 지금은 분양 가격의 80%까지밖에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분양가를 기준으로 내시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거의 비슷해요. 1000에서 한 3000 사이. 근데 월세가 110, 120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받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이상으로 송도 오피스텔 시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을 실제를 못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어디에 하면 좋으냐 항상 요즘 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하면 좋은가를 지난주에 제가 시황으로 올려드렸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꼭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언제 하는가를 금리와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가 가장 높은 포인트를 찍었던 데가 21년 6월 달이었습니다. 3,300포인트.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1%였습니다. 지금 얼마냐? 3.5%입니다. 2.5%의 금리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대출을 받거나 빌려다 쓰거나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금리는 0.25%였습니다. 지금 5.25에서 5.5%, 5%가 넘게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0.5에서 5.5까지 한 방에 이렇게 쭉 올랐을까요? 코로나 때 자금을 많이 풀었던 것.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물건을 만들어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인데 물건은 없어? 그럼 뭐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미국의 물가가 바로 0.1%였어요. 그런데 23년도 중반쯤 가면 물가가 자그마치 9.1%까지 오르게 됩니다. 0.1에서 9.1까지 오른 거죠. 이것 때문에 돈을 빨리빨리 회수해야겠다. 그러면서 금리를 땡겨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물가가 좀 내려가서 안정적이면 다시 돈 좀 풀고 증시도 부양하고 이러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 너무나 경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도 22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장은 화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물가 목표가 지금 3.5%인데 2% 정도가 목표라고 합니다. 미국이 내년까지 25년까지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가서 2%가 간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내리면서 토탈적으로 한 2% 중반대까지는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가 돼서 우리나라도 좀 증시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의 여유가 생겨서 부동산도 사게 되고 기타 투자 자산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년도 어렵고요. 25년까지니까 2년은 걸려야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부동산도 뭐 그때 가면 더 이상 건물이 없다면서요. 최소 2년은 기다려야 부동산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걸러서 만나 뵀는데 어떻게 반가우신가요? 저도 요즘 굉장히 바쁘고 또 외부 강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꼬박꼬박 올리도록 할 테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성도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